2022년 기준 1년간 벌어지는 사고로 인한 사망자 2만 8천여 건. 이 인구 모두가 우연한 사고들로 죽은 걸까요? 오늘 오후 광진구의 한 도로에서 트럭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해 파워 크레인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철거 공사로 인해 붕괴 사고가 연달아 3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사실 일반인들 중에서도 사고로 위장한 타살들은 많이 발견됩니다. 모든 사고는 조작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고 위장을 업으로 삼는다면 어떨까요? 그게 우리 일이죠. 이러한 우연한 일치를 가장하여 사고사를 유발한다는 상상에서 시작된 영화 설계자는 의뢰받은 청부살인을 사고사로 조작하는 설계자 영일의 시점으로 전개되는데요. 영일은 작전을 수행하던 도중 없어진 팀원 제키를 찾아 떠도는데 그 순간 자신을 덮치는 버스를 마주하게 됩니다. 나를 노렸다. 영일은 이 버스 사고에서 의도를 읽어내고 곧바로 누군가 자신을 노렸다 생각하죠. 다음은 나다. 이후로 영일은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을 의심하며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하는데요. 아무도 믿을 수 없다. 조작된 사건은 영일에 의해 우연한 사고로서 사람들의 눈에 비추어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사건의 진실을 조작하던 영일은 버스 사고 이후 도리어 자신의 주변 사람들과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 의심하며 진실을 구분하지 못해 혼란스럽게 됩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하는 영화 설계자의 진실을 찾기 위한 관람 포인트는 바로 편향적이고 의심 많은 영일의 시선에서 벗어나 전지적 관찰자 시점으로 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설계자 속 인물들에 대한 의심점들을 영일의 시점과 관찰자 시점으로 나누어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영화는 한 의뢰를 받으며 시작하는데요. 타겟 이름은요? 주성직입니다. 인적관계가 가까울수록 착수금이 올라갑니다. 준비해오신 물건을 봉투에 넣고 그 앞에 쓰레기통에 버리시면 됩니다. 그 전화기로 다시 연락드리죠. 지금이야. 보는 눈이 많을수록 사고를 믿을 사람도 많아지죠. 관찰자 시점으로 본 영선은 설계자인 영일에게 의뢰를 하는 당사자이자 영일의 설계 속 한 부분으로 이번 사건의 키포인트 인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야기 들었어요. 기자 쪽에서 정보가 흐른 것 같은데 일 커지기 전에 빨리 처리하죠. 하지만 영일이 보기엔 의도를 알 수 없는 의문스러운 인물, 그리고 설계자인 자신의 존재를 알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또 다른 설계자인 청소부와의 인맥 또한 기대해볼 수도 있고요. 우리 중 주영선과 접촉할 수 있었던 건 월천뿐이다. 스포 주의!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실 정도로 팀원인 제키, 월천, 전만은 영일이 보기에는 수상한 행동을 하는 인물들이지만 관찰자 시점으로는 다 각자 나름의 이유가 있어 보였죠. 베테랑인 제키, 계획 도중 사라져버리는 수상한 행동을 하는데요. 그동안 제키가 좀 이상했어. 지금 제키가 의심스럽다는 거야? 관찰자 시점으로 본 제키는 이후 전개된 상황을 보면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비우게 된 인물이지만 영일적 사고로 본 제키는 청소부의 끈앞으로 영일을 버스 전복 사고로 위장하기 위해 자신을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라고 의심해볼 수 있죠. 위장 전문가 월천도 만만치 않습니다. 관찰자 시점의 월천은 위장에 능한 팀원이자 마지막까지 영일의 편협적인 사고와 수없는 의심을 호소하던 인물이지만 영일의 시각에서는 의뢰인 영선과 접촉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인물이자 영일을 버스 정류장으로 가게 한 장본이기도 하죠. 모든 게 서툰 신입 전만은 영일적 사고로는 자신도 모르게 청소부에게 이용된 피해자라고 생각하지만 관찰자 시점으로는 빗길에 미끄러진 운이 안 좋은 인물이죠. 저런 거 처음 보시죠? 이치현은 보험 전문가로 영일이 청소부일 거라 예상하는 인물인데요. 정재계 인사들 주성직 주영선과 안면이 있고 형사인 양경진과도 만나는 아주 수상한 인물이죠. 주성직 씨의 관련서로는 이게 전부입니다. 피보험이도 찾아서 빨리 끝내버리죠. 안 그러면 다른 조사원들이 움직일 거니까. 그리고 피보험인과 조사원이란 말은 은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관찰자 시점은 어떨까요? 설계자들 중에서 대기업 취급을 받는 청소부가 영일의 도청을 눈치채지 못하는 것도 이상할 뿐더러 이미 한번 살해하는 데 실패했던 영일을 다시 노리지 않는 것 또한 이상하죠. 헤드라인을 잘 봐. 팩트가 아닌 의도가 숨겨져 있어. 그리고 사이버레카 하우죠. 영일을 사방으로 조여가며 극단적인 사고로 몰아가는 장본인이자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주성직이 죽는 그 자리에 모스맨이 나타날 겁니다. 모스맨이라는 존재를 강력히 믿는 유튜버죠. 모스맨이란 거대한 나방을 닮은 괴생명체로 참사를 부르는 악마라고도 불리는데요. 사건 현장마다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불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관찰자 시점으로는 헛소리가 어쩌다 맞은 유튜버죠. 심지어 어떻게 모스맨이라는 존재를 알았는지조차 알려주지 않습니다. 근거가 없다는 뜻이죠. 영일의 시점으로 정리해본다면 같은 설계자 멤버 속에 청소부 끈앞풀이 있다. 청소부는 존재한다. 청소부는 정재계 인사들과 형사와 안면이 있는 보험 설계사인 이치현이다. 하지만 관찰자 시점으로는 어떨까요?
설계자 멤버들은 의심이 많은 영일의 피해자이다. 청소부는 영일의 상상일 수도 있다. 마지막 체스말을 쥐고 있는 형사 양경진은 청소부이다. 그럼 이 모든 영일적 사고의 주인공 설계자 영일, 청부살인 의뢰를 설계해 사고사로 만드는 주도 면밀한 자로 의심이 많은 인물이죠. 사고사의 설계자인 만큼 주위 사물 모든 것이 살인도구가 될 수도 있는 걸 아주 잘 알기도 하고요. 영일이 보는 영일은 눈에 훤히 보이는 의심할 만한 소재를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판단을 그대로 믿을 뿐인데요. 관찰자 시점으로는 영일은 오랜 기간 함께해왔던 짝눈이 일을 그만두고 싶어 하자 짝눈이 자신의 곁을 떠나게 하지 않으려 청소부가 있다는 의심을 심고 그 상황을 자신조차 믿어버린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영화는 줄곧 영일의 시점으로 사건들을 바라보기에 관객의 추리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또한 영화에서는 듣기만 해도 불편해지는 소리와 카메라 구도, 계속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스토리의 연속인 설계자. 하지만 이 모든 것에 이유가 있다면요?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형성함과 동시에 몰입하게 만드는 연출은 제작 코멘터리 영상을 보시면 이유가 나옵니다. 의심을 주게 만드는 것이 촬영적이든 미술적이든 음악적이든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일상의 어떤 요소들이 흉기처럼 느껴지게 하는 분위기를 줘야 한다고. 이건 영일의 시점으로 전개되는 영화이기에 모든 게 위험으로 보이고 의심스러워 보이게 했던 거죠. 아직도 사고로 죽었다고 생각해요? 많은 인물들이 의심스럽고 그리고 영일은 이들을 의심하고 이런 상황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되면 사람이 돌기 마련인데요. 나를 노렸다. 그래서 결국 영일이 끝내 미쳐버리기 직전까지가 형사에게 자백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서 형사 양경진이 영일을 끝내버리는 말을 합니다. 망상증이라고 매도하면서요. 지금껏 설계자로서 한 모든 일이 망상증이라 치부되면서 설계자로서의 생명을 끝내버리는 말을 들은 영일은 삶의 의지를 잃죠. 아무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청소부인 경진이 물리적으로 영일의 목숨을 끊는 것보단 사회적으로 영일의 목숨을 끊었다고 추측합니다. 심리 스릴러 장르만의 서스펜스와 그 디테일이 살아있는 영화 설계자. 아끼던 동료를 잃은 후 혼란스러운 영일의 마음에 이입하여 그의 추리와 심리 변화를 따라가면서 영화를 감상하신다면 강동원 배우의 얼굴을 보러 갔던 사람들도 설계자에 더욱 스며들 것 같은데요. 신선한 소재, 뛰어난 배우들의 연기, 섬세한 연출의 앙상블이 돋보이는 설계자.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한번 극장을 방문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저는 또 다른 좋은 작품 소개 영상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로투스 무비였습니다. 그들은 우리들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